네, 안녕하십니까. 슈팅마스터입니다. 네, 오늘 6월 11일 장이 마감됐고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해서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내마녀의 날 또는 뭐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장중 변동성이 좀 강하게 많이 나왔고, 뭐 그렇게 하락폭이 크게 끝나지는 않았지만 장중에는 상당히 변동성이 좀 센 모습을 보였고, 좀 지수가 많이 하락하면서 또 종목들이 많이 딸려 내려온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요. 오늘 장 대응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수 점검 체크, 시장 점검해 드리고 주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관련주들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86% 하락한 2176.78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21% 하락한 757.0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많이 보였는데 수급상으로만 보셔도 오늘 개인이 순매수에 들어왔습니다. 개인만이 순매수를 좀 진행을 했고요. 개인은 양시장 모두 코스피에서는 1조 2천억 굉장히 많은 순매수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1965억 순매수를 한 반면에 오늘은 기관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이 코스피 지수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1조 1,800억을 순매도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047억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에서 1168억, 코스닥 시장에서 520억을 매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를 강하게 끌어올렸던 그런 수급 주체가 금융투자였잖아요. 그쵸? 금융투자가 1조 원 넘게 또 매수, 뭐 8천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는데, 오늘은 금융투자가 코스피에서만 740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좀 하락시켰다. 그리고 연기금에서도 2,900억 순매도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또 부추겼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해서 오늘은 뭐 기관에서도 좀 순매도가 나왔고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좀 롤오버 하지 않는, 이제 만기 연장을 해서 9월물로 연장하지 않는 그것이 좀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장중에 좀 흔들림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도 장중 시가가 0.5%, 0.52% 하락 출발을 했고, 고가는 역시나 2200.72포인트까지 0.23% 정도 살짝 아침에 상승을 했다가 장중에 2150선을 깼습니다. 2148.51포인트까지 마이너스 2.15%까지 하락을 했다가 장 막판에 좀 들어 올려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뭐 분봉상으로 좀 보자면, 이렇게 3분봉상으로 보자면 오늘 이렇게 아침에 잠깐 상승을 좀 보였죠. 개파락해서 출발을 했다가 이렇게 10시 45분까지 10시 45분에 딱 22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랬다가 하락이 시작됐고, 오후장 들어서 계속 계단식 하락을 해서 거의 2시 50분, 장 마감 동시효과 약 30분 전까지만 해도 1% 넘는 하락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낙폭을 좀 회복하면서 좀 마감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오늘 766.96포인트 1.1%까지 상승을 해서 또 장중 고점은 갱신을 했고요. 그러나 또 그나마 코스피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지지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저가는 752.04, 0.87%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장 막판에 반등하면서 낙폭을 회복하면서 하락을 좀 축소시키면서 마감했다. 그래서 아침부터 좀 강하게 하락 출발을 하긴 했으나 상승을 했어요. 그쵸? 상승을 이렇게 마찬가지로 한 10시 42분 정도까지 고점 만들고 그 이후에 조금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2시 54분까지
1% 넘는 하락을 보이다가 장 후반에 좀 들어 올려주면서 마감을 했다. 아쉬운 거는 플러스로 전환이 했다가 양전을 했다가 동시호가 때 쭉 빼면서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약보합 마감을 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하락 음봉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프 차트를 보시면 오늘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5일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일선 지지를 제대로 받았고 여기서 5일선 지지를 좀 받았고요. 그러면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5일선을 계속해서 타고 가고 있습니다. 요날 이후로 그쵸? 요날에도 잠깐 장중에 5월 28일 날 장중에 좀 4%까지 빠지면서 종가가 마이너스 2% 빠지면서 이때 처음 11선 지지를 받으면서 그 이후로도 계속 약 10거래일 정도 정도 되죠. 11일 정도 되나요? 계속 5일선 위에서 계속해서 아래꼬리로 지지를 받으면서 가고 있고 충분히 좀 수급이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좀 옮겨갔다가 다시 좀 코스닥 시장으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점까지 770포인트까지는 좀 도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한번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하락 전환이 하면서 오늘 하락을 마감을 하면서 5일선을 깼습니다. 오늘 5일선을 이탈한 상태로 마감이 됐고 물론 아래 꼬리로 11선 지지를 받고 반등하면서 좀 회복하면서 하락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5일선이 오늘 처음 이탈됐습니다. 이날부터 시작해가지고 5일선 이탈한 날이 여기도 없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5일선을 타고 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5일선을 이탈하면서 끝이 났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11선 지지를 여기서 잘 받았고 11선 지지를 꼬리로 받고 215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2150선을 돌파할 때 우리가 좀 힘들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쵸? 계속 돌파하려고 하다가 못 돌파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고 또 요 라인 여기 라인을 2100선 라인을 강하게 이 갭을 띄우면서 이렇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좀 조정이 강하게 나온다고 해도 여기서 2100선을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이 정도 4% 정도 2086포인트 정도까지 지지 라인을 본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추세가 꺾이지 않았고 지금 121선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수평 정도로 만들어 놨죠. 지금 수평 정도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급격하게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브리핑 시장 점검 좀 맞춰보고요. 다음으로 오늘 주요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차트 띄워놨는데 오늘 가장 강했던 거는 역시나 수소와 관련된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독일에서 수소차 관련해서 독일에서 수소 산업에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 발표가 나오면서 국내 업체들에도 수소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기존의 수소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에 추가로 약 70억 유로, 한화 7조 4,749억, 약 7조 9천억 정도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억 유로, 약 2조 7천억 원 정도를 국제적인 수소 에너지 개발 협력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뉴스가 나오면서 국내에서 수소와 관련된 또 수소차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탄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최근래에 어저께 그저께였나요? 니콜라라는 주식이 미국 주식 시장에서 니콜라가 하루 만에 뭐 100% 넘게 2배 이상 급등하면서 굉장히 수소 관련된 것들이 이슈화가 됐었는데요. 한화와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한화가 투자를 했던 그 10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던 그게 지금 약 2조 원 정도에 육박하게끔 그 지분 가치가 그렇게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 보시면
SP열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오늘 돌파가 나왔습니다. SP열셀도 이렇게 장기적인 좀 추세 하락이었죠.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추세 하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 상승 전환을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 바닥권에서 이제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는 과정 중에 또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요런 박스권에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잘 가고 상승 추세 정배열 추세로 여기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 근데 코로나 급락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요런 박스권을 지금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또 여기까지 직전에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고점을 만들었던 요 라인까지 약 24,900원을 오늘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래 대금 또한 420억 정도 기존 평균 거래 대금과는 다르게 많이 터진 상태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P열셀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그냥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렇죠? 아침에 이런 상태로 바로 조금 조정을 주고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서 9시 40분부터는 한 번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이어가는 모습으로 내일 또 충분히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좀 상승이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라인을 전 고점 라인을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박스권을 다 돌파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지지 라인을 보고 간다면 좀 중기적인 부분, 물론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상승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겠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 이래로 2018년 10월달 정도에 상장을 맞나요? 그쵸? 이전 주가가 없죠? 2018년 10월에 최초 상장한 이후로 좀 주가가 좀 힘을 잃으면서 관심을 좀 못 받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마디는 뭐 요 정도에서 상장 시초가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 봅니다. 또 퓨얼셀 같은 경우들이 많이 오늘 올라갔어요. 뭐 두산 퓨얼셀 우선주들은 여전히 셌고요. 그리고 오늘 관련주로 또 두산퓨얼셀도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 두산퓨얼셀은 워낙에 이미 박스권 돌파를 해서 계속해서 상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상하프론테크 오늘 단기 매매반에서 어제 추천을 드렸던 내용인데 좀 수익을 많이는 못 챙겨드려서 좀 아쉬울기는 한데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런 전 고점 정도까지 강하게 거래 대금이 오늘 1000억 정도 터졌네요. 그쵸? 1050억 정도 터졌는데 강한 흐름으로 이렇게 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상하프론테크도 지금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추세가 좀 죽지 않는 한 일부 조정 구간에서 요런 만약에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 지지 저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요런 지지 라인으로 변경된 이제 기존의 저항 라인이었겠죠. 기존의 저항 라인으로 변경된 지금의 지지 라인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하락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는 좀 매수하면 좀 유리한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JNK 히터 수소차 관련주죠. 이런 것도 좀 흐름이 괜찮아요. 그렇죠? 나쁘지 않게끔 이런 박스권을 좀 돌파를 했고 또 관련주들이 오늘 아무튼 수소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다.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전기차와 수소차는 또 그린 뉴딜과도 맞물리는 그런 섹터 테마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역시나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 외에 뉴스가 좀 나오면서 시간 외부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보였는데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영국에서 임상 실험 소식이 나오면서 램시마가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 시험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오늘도 셀트리온 주가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하죠. 셀트리온이 가장 큰 형이고요. 셀트리온 가장 큰 형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고점 11%까지 상승했다가 일부 반납하면서도 7% 상승 마감을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면
음봉 마감하기는 했지만 상승 갭으로 띄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음봉이지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고 오늘 1조 원 이상 터졌습니다. 그렇죠? 거래 대금도 전 고점 전고 직전의 거래량보다 좀 많이 터진 상태고, 이런 또 박스권 어떻게 보면 이런 정도 고가권이긴 합니다만 이런 박스권을 좀 돌파를 했잖아요. 그렇죠? 갭으로 띄워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한 파동 더 주지 않을까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어제 좀 강했죠. 어저께랑 그저께겠죠. 그러면서 오늘은 좀 음봉으로 죽었습니다. 하락을 했습니다. 0.3%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지금 치료제 또는 백신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골고루 좀 돌아가면서 순환되면서 많이 뉴스와 함께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자리에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은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녹십자 같은 경우도 녹십자 웰빙이 태반 성분이 함유된 그 코로나19 억제 효능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녹십자 웰빙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녹십자의 주가도 저도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녹십자 웰빙 먼저 볼까요? 녹십자 웰빙도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지금 상장했던 그런 시초가를 넘어서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1선과 61선이 좀 돌려놨고 121선도 이렇게 약간 머리를 들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형적으로 좀 강한 상승을 보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강하게 상승하고 21선을 끼고 좀 약간 이런 쌍바닥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고, 오늘 거래대금도 2천억이 터졌죠. 2천억이 터지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 또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녹십자 랩셀도 비슷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 녹십자 랩셀도 그렇게 단기로 보셨을 때는 이게 좀 고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 사태를 빼고 요 평균적인 주가에서도 보시면 약 80% 정도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낮은 구간은 아닙니다. 낮은 구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면, 큰 그림으로 보시면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서 현재 요 구간을 뺄게요. 요 구간, 지금 파란색 구간을 뺀다고, 코로나 구간을 뺀다고 해도 요 구간이죠. 그러면 요 구간에서 저점을 좀 잡으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든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이평선이 지금 수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 이평선이 지금 다 21선, 61선, 121선이 다 모였고, 여기에서 지금 꼬였어요. 그렇죠? 꼬이면서 21선, 61선이 치고 올라오면서 완전 정배열이 됐습니다. 지금 21선, 여기 보시면 21선 노란색, 21선이 가장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녹색인 61선이 121선을 뚫고 올라온 상태로 가고 있고, 121선도 이렇게 하락이 되다가 이렇게 돌려 나가면서 상승 추세. 그래서 요거가 지금 상승 추세 초기에 정배열 구간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도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에서 지금 저점을 만들고 이제 상승 추세 초입이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도 오늘 59,300원 정도에 마감이 됐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윗꼬리를 물면서 상승할 것처럼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에서 오늘도 65,000원 정도의 지금 저항대 매물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응축된 에너지가 쌓이면 저는 충분히 한 7만원까지도 단기에 또 가지 않을까, 그런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같은 경우도, 녹십자 볼까요? 녹십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그림이에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제가 좀 봤을 때 장기 추세는 하락에서 이렇게 하락이 계속 진행되다가 요 구간에서 일정한 저점을 만들면서 상승 추세로 좀 돌려놨어요. 이미
여기서 코로나 이전에 상승 추세로 이미 좀 돌려놓은 상태에서 코로나 이슈면서 요거를 빼면 마찬가지 똑같죠. 차트가 여기서 꼬였잖아요. 그렇죠? 21선 노란색 21선, 녹색선 61선, 121선이 완전하게 지금 완전 정배열 추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강하게 한번 시세를 줬고 21선을 끼고 지금 계속 다중바닥이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쵸?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요런 정도의 지금 15만 8천원 정도, 15만 8천원 정도의 박스권, 요 구간만 보시면 지금 단기 박스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요 안에 박스권을 보시면 요렇게가 지금 또 박스권입니다. 그쵸? 그러면 박스권을 한번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충분히 이렇게 한번 나오면서 전 고점 17만 3천원 부근을 한번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거를 미리 잡아 두시면서 좀 넉넉한 기간을 두시고 보시면서 가면 또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난 그게 불안하시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도 돌파가 나온 이후에 돌파가 나온 저항대 매물은 지지 매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제 지지와 저항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정도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추이를 살펴보면서 진입 구간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오늘도 1196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1200원 지금 이하로 1200원 이하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워낙 강세예요.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낮아진다는 거는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외국인 수급도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뚜렷한 방향성을 만들어 주지는 않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이 동반된다면 충분히 시장은 한 번 더 2차 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물론 뭐 종목들이 일부 하락을 하면서 좀 힘든 시장을 보내셨을 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유동성은 충분히 풍부한 상태고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고, 또 시장이 그렇게 물론 고점을 만들어가고는 있긴 하지만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정 구간이 발생이 되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5월달과 4월달보다는 약간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났고, 물론 우리나라는 오늘이었지만 또 다음 주에 미국에 만기일이 또 있어요. 그럼 거기에 영향을 또 받겠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아직 살아 있으니까 또 힘을 내서 매매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모두 고생들 하셨고, 좀 활발하게 이제 조금 긴 호흡이라도 기존에 있던 종목들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신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면서 또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